자, 잠시 중간에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에서 집합에는 이제 새로운 집합을 이야기할 때 주어진 집합이 있고요.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A의 모든 원소가 A의 이 원소가 어디에도 속하는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도 포함될 때, 즉 B를 넓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집합을 여기 있는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즉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 속하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영어로 표현하기는 좋습니다. 요 정의는 뭐냐면 if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즉 대문자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수, 어떤 원수를 거집어보더라도 A가 어떤 성질을 만들게 되냐면 B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성질을 만족하면 A를 B에 뭐라고 그러겠다?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같은 그릇을 제외시킨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요 놈 중에서 A랑 B랑 같은 놈을 제외시킨 것을, 즉 A가 B에 쏙 들어간 것을 A를 뭐라고 부른다?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A에 B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경우를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기를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예제 3-10을 공부할 때 S라는 집합은 1, 2, 3이라 원소 3개를 구성하고 있는 집합인데 이 집합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될까? 각각의 원소를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얘를 넣을까 말까 생각하면 되나? 따라서 1이 들어갈까 말까 경우의 수 2가지, 2가 들어갈까 말까 경우의 수 2가지, 그 다음에 3이 들어갈까 말까 경우의 수 2가지, 따라서 2의 3승의 종류가 나온다. 즉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공집합, 1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2만 들어가 있는 경우, 3만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원소 2개 둘 다 1, 3, 2, 3, 1, 2, 3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서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인데 진부분 집합은 원래 집합과 동일한 걸 빼라 그랬으니까 하나만 빼면 되겠네. 따라서 7개가 되겠네. 이것을 좀 일반화하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 집합이죠. 원소 개수가 n으로 유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2의 n승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2의 n승 마이너스 2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SN이라는 집합이 있고, N이라는 집합이 있고, Z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고, R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서로 간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다.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부분 집합. 이놈이 리얼 집합이 제일 크네요. 복소수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실수 집합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하기를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자,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일단 우리가 집합을 다룰 때는 뭐가 있다? 전체 집합 U가 존재한다. 전체 집합에서 어떤 A가 있다. 이렇게 있겠죠? A의 나머지, A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A의 여집합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가 여집합이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C를 따서 A의 C승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슈퍼바를 표기하기도 하고,
따라서 조건 제시법으로 쓰게 되면 자, 우리가 다른 놈은 x라는 놈은 어디에 있다? 전체 집합에 속하는 건데 어떤 성질이 있지? A 주어진 A의 여집합이라는 놈만 표기하기를 x가 A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의 모임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여집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A의 나머지 것 여집합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죠. 만약에 전체 집합이 U일 때 1, 2, 3의 여집합은 4, 5가 되겠고 3, 5의 여집합은 1, 2,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C가 1, 2, 3, 4, 5니까 이놈의 전체 여집합은 전체에 대해서 C의 여집합은 다 빼버리니까 뭐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자, 정리 3.1.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 증명이 가능한 거죠. 2장에서 공부했던 증명법을 사용해서 자, 요것이 이거 되나요? 공집합이 어떤 전체 집합 U에 대한 하나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공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걸 여러분들 설명해 주겠나? 자, 이걸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 A가 해야 된다. 자, 아까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한번 볼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따르냐면 이놈이 뭐가 돼야 되겠다? 뒤에 있는 집합에 들어간다 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이 그대로 따라가 볼까요? 앞에 있는 놈이 이놈에 속하는 모든 A에 대해서 A가 어디에 든다고? 뒤에 집합에 된다며. 되니까 당연히 A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A는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이건 뭘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당연히 A가 C의 부분 집합이 되는지 맞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자, 이걸 증명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P이면 Q이되잖아요. 즉, 요거를 알고 있고, 요거는 참이고, 일대 요게 되는지 모르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은, 한번 써볼까요? 이제 블랙으로 한번 써볼게. for x가 a에 대해서. 자, 요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요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게 속하는 모든 x를 꺼집어 왔어요. A에 속하는 모든 임의의 원수 x를 꺼집어 왔어. 자, 뭘 보여줘야 되는 거지? 관심사는 이 x가 어디에 C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다음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X가 A에 속한다면 이 조건에 의해서 뭐가 되겠다? X는 B에 속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 한다 했으니까 또 정의에 의해서 B에 속하는 X를 꺼지고 와도 뭐가 된다 그랬지? X는 C의 부분 집합이 원소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오네. 결론이 나왔으면 이게 뭐가 되겠다? 참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두 집합이 있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서로 간의 부분 집합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A랑 B랑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너무 난잡하게 썼나? 네 번째가 또 하나의 정의라고 봐줍니다.
두 집합이 같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 놈이 다른 놈의 부분 집합이고 또 다른 놈이 A의 부분 집합. 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할 때 A랑 B랑 같다. 두 집합이 상등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봅시다. 공집합이 요것의 부분 집합이 될까 안 될까? 자, 요거 왜 되는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좀 쉽게 갈까?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요놈을 B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B의 원수가 뭐예요? B의 원수는 요거예요. 집합을 원수로 갖는 거예요. 집합을 원수로 갖는데 B의 원수 몇 개 있겠어?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이 하나가 가질 수 있는 하나 가지고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 나오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성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어떤 경우 하나도 없는 경우하고 또 그 원소를 갖고 있는 전체 집합. 이 두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요 놈의 B라는 집합,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은 요거도 되고 요 놈도 되는데 자,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한다 그랬지? 여기 표현한다 그랬죠.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이 요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공집합이 이 뒤에 있는 집합의 원수가 될까요? 뒤에 있는 집합 B라는 놈이 B가 안에 뭘 포함하고 있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공집합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의 원수가 되겠네요. 자, 요거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1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각각에 대해서. 됐나요? 이거 시험 문제 나갈 수 있겠네. 자, 생각해 볼 것.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함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쉽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집합을 그림의 포함 여부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집합을 보통 우리가 사각형으로 표현하고 U라 쓰고요. 부분 집합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겠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겠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1번 A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체 집합의 A 집합과 B 집합은 U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쓸 수 있고 B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A가 더 작네요.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질문. 저 그림이랑 조금 달리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크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포함 여부만 표기해 주면 되겠다. 자, A랑 B랑 어떻게 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네.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또, 이것도 집합이잖아. 뭔가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원수들이 있겠죠? 원수들이 있고, 그 다음 A랑 B랑 따로 떨어져 있네. 그래서 여기에 공통으로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놈이
우리가 표기를 해주는 게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집합이라 이야기할게요. 일단 합집합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A랑 B랑 있고 이 컵이라는 힌트를 쓰고 이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X라고 하는 건데 X는 앞에 집합에도 속하고 그러나 O와 또는 이런 말로 하죠. 또는 X는 얘도 속한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어디엔가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 자,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A 집합과 B 집합 이럴 수도 있는데 합하라 그러면 요거 다 뭐가 되냐면 A, B의 합집합 표기예요. 그래서 합집합은 그냥 다 1, 2, 3, 4, 1, 2, 3, 4, 1, 3, 5, 7 다 합해서 자 1 중복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 표기가 많이 들어갔지? 한 쓰고 A, 1. 그 다음 2 쓰고 3도 중복이 있으니까 한 번만 쓰고 그 다음 4, 5, 7 이렇게 한 번씩만 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공통이니까 A 이거나 B 이거나 아니라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거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라고 그러겠다? 교집합이라 그러겠다. 근데 이게 잘못됐나요? 이거는 캡이어야 되겠죠? 캡이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X는 A에 들어가고 원수이고 X가 B에 원수이고 AND의 의미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자, 근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집합이 이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A, B.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좀 좋다고 봐야 되나 나쁘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것.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서로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관계에 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거. 자, 여기서 A 집합이 이렇고 B 집합이 이렇고 C 집합이 이렇게 됐을 때 A, B 교집합, B, C 교집합, A, C 교집합 해볼까? A랑 B랑 교집합 동시에 뭐가 될까? 1, 2. 오케이. B, C는 1, 2, 3, 4 초록색으로 3, 4. 그 다음 A랑 C 0, 1, 2, 3, 4, 5, 6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겠다. 되고 자, 차집합. 빼버리네. 차. difference. difference니 어디에서 빼? A에서 B를 빼버려. A에서 B를 빼버려. A에서 B 부분을 빼버리니까 뭐가 남는다? 남는 거는 요것만 남겠네. 즉 X는 먼저 어디에 있어야 돼? A에 있어야 돼. and 그리고 여기서는 and X가 B에 속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X는 B에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A에서 B를 빼주겠다.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림을 그리게 됩시다. 그림을 이렇게 A, B 이렇게 표기되잖아요. B에 속하지 않으니까 B의 반대편, 즉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죠. 요거랑 뭐랑 교차점? A랑 공통되는 거. 그래서 A랑 교집합하기를 B의 여집합이랑 동일한 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B, B-A 지금 다르게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A 차집합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죠? B 차집합 A가 되죠? 따라서 차집합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 법칙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연산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을 자리를 바꾼 결과가 같으면 서로 연산을 중심으로 앞뒤를 교환해서 결과가 같게 나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런데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거랑
다른 집합이네. 다른 집합이니까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A랑 B랑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오케이. A랑 B랑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가는 집합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다시 말하면 A랑 B랑 교집합이랑 B랑 A랑 교집합은 같은지 물어보면 그건 같아요. 차집합만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symmetric difference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한 거다? 이 부분은 A 차집합 B이고 이 부분은 B 차집합 A지. 이것을 서로 합해버렸네.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뭐라고 부르냐면 합해버리는데 이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구해지느냐면 전체 합집합에서 차집합을 뺀 거예요. 전체 합한 거에서 그다음 뭘 뺐냐? 교집합을 뺀 거. 가운데 이 부분을 쑥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겠다? 요 대칭 차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쭉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곱집합은 뭐냐면 차원을 하나 더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A 집합과 B 집합에 의해서 순서상으로 표기되는 것을 뭐라 부르겠다? 차집합이라 그러겠다. 곱집합이라 그러겠다. A 곱집합 B는 표기하기를 A, B 순서상으로 표기하고 앞에 있는 원수는 어디 A 집합에 속하고 뒤에 있는 집합은 B 집합에 속하는 것들로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짝으로 페어로 표기하겠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곱집합 A 곱집합 B라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가 뭐다? and or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집합 기호할 때 and랑 or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n 차원. 그래서 차원을 올릴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곱집합을 필요할 거예요. 1차원의 하나의 집합에서 하나의 집합, 다른 집합과 곱집합을 사용하게 되면은 평면상에서 분들의 집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을 하나 더 세우면 뭐가 되냐면 Z축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차원을 올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곱집합 연산을 사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 뭐 3-17은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18은 얘랑 볼까? S집합은 1, 2, 3, 4, 그 다음에 T라는 집합은 2, 4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으로 답해보자. S랑 T의 곱집합의 순수한 개수는 자 여기 몇 개? 4개, 여기 몇 개? 2개, 4 곱하기 8개. 자 여기에서 원수 날법으로 표현해라. 이 말은 뭐냐면 X 앞에 있는 집합의 원수가 뒤에 있는 집합의 원수보다 작아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 큰 것부터 택해볼게요. 뒤에 있는 T 집합 원수를 2로 택했다면 S 집합에서는 뭐만 와야 돼? 2보다 작은 거 와야 돼. 1,2가 오고 자 뒤에는 4를 잡았다 그러면 4보다 작은 숫자 뭐가 있다? 1, 2, 3이니까 1, 4, 2, 4, 3, 4로 구성되니까 뒤에 3개 따라서 앞에 하나랑 합치게 되면 4개의 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놈을 원수나 F를 다 표현하게 되면 페어로 어떻게 브레이스로 열어야 되겠다. 자, 집합 연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카디널리티를 표기하고 S집합의 작대기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자, 이 그림 벤 다이그램 한번 그려볼까? 전체 U가 있고 요놈이 A, 요놈이 B다. 요놈의 원수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이라고 했고
그다음 뒤에 B의 원소의 개수 했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죠.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몇 번 카운팅 된 거야? A 한 번 할 때 카운팅 되고, B 그럴 때 한 번 카운팅 되고, 요 놈이 지금 두 번 카운팅 됐으니까 전체 요 고르겠다 모든 것을 다 한 번씩 카운팅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두 번 카운팅 한 부분 하나 한 번 빼줘야 되겠지. 이 부분이 어떤지 그거라고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니까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빼줘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가운데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합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랑 그 다음에 B랑 두 개 카운팅할 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그죠? 얘를 얘를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면 요 식이만 주죠. 자, 그 다음에 A랑 B랑 C랑 세 개가 세집합에 이제 한꺼번에 몰렸을 때 전체 A, B, C 집합의 원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자, 색칠함 해볼게요. A 한 번, 그 다음에 B 한 번, 똑같이 A 한 번 볼까? B 한 번. 그러면 요놈이 지금 두 번, 여기는 한 번씩 돼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C를 이제 뒤에 봤어요. C를 뒤에 보니까 요놈이 두 번 되고, 요놈 한 번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놈은 몇 번, 지금 세 번 되어 있는 거죠. 자, 다 각 자리에 뭐가 되도록 한 번씩만 카운팅 되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 두 번 된 것은 한 번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교집합 한 번, 교집합 한 번 빼주면 요놈이 1로 되고, 요놈이 1로 되고, 요 부분이 1로 돼요. 자, 이제 뭐냐면은 요 하나 빼줄 때, 요 부분이 지금 원래 세 개 있는데, 여기 빼줄 때 하나 날아가고, 두 개 날아가고, 세 번 날아가니까 요 지점은 다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없이 카운팅이 안 되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상복귀 시켜줘야 될 거니까 세 번째 서로 간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해줘야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하면 되겠다. 자, 이제 3-19를 볼까? 어느 공대에서 이산수학과 C 언어 프로그래밍 중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 뭐 듣고 있나? 프로그래밍 2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산수학 듣고 있죠. 전공에서는 아마 이 두 과목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은 거네. 어느 공대에서 이산수학과 C 언어 프로그래밍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80명이다. 적어도 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80명이란 말은 뭐냐면, 자, 이산수학을 A 집합이라고 하고 C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B 집합이라고 그런다면 A랑 B의 합집합의 카디널리티가 얼마?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산 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이 얼마? A의 카디널리티가 얼마? 55고, B, C 프로그램 수업 듣는 학생이 48명이라면 이 경우 이산 수학만 수강하는 학생보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지. A고 B가 있으면 요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걸 알아야 A에서 요 부분을 쏙 뺄 거 아니야. 빨갛게 표현된 부분이 뭐라고? A랑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 자, 아까 우리가 합을 구할 때, 합집합의 원수 개수를 구할 때 각각의 원수 개수 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라 그랬죠. 각각의 원수 개수 빼면 다음 얼마가 되나? 암산하면 103이 되니까 103에서 80을 빼면 23이 뭐가 되냐면은 교집합의 원수 개수가 되고, 그다음 요놈이 23개면 23개란다. 23명이면 A가 몇 명? 55에서 23명을 빼면 32명이 나오겠다. 자, 집합의 연산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됐나요? 자, 이건 차근차근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합하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교집합은 자기 자신이고, A랑 공집합을 합하면 A가 되고, A랑 전집합을 합하면 전집합이 되고, 이거는 뭐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쉬었다 할까?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31페이지까지 했네요. 공유 중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봅시다.